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장중 시황과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일단 현재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1050포인트 정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딱 그런 재료를 빌미로 1050포인트에서 3일 동안 가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늘 5일선을 깨면서 하락이 나온 것이고 반등은 11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 11선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코스피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종가상 21선을 깬 적가 그 전에 한 두 달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때 종가상 깨고 그 다음날 이틀 만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지수로 지금 60일선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바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시고 베팅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그 시장에서 반응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건 그거를 그대로 수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이때처럼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지를 받으면서 오르지만 오를 때마다 다시 또 빠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모습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는 좀 관망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종목이 오늘 같은 장에서 장을 좀 지키는 모습인데, 카카오는 이쪽에 있는 이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21선 종가산 이탈로서 좀 관망해야 되고, 코스닥은 11선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진정 가능성 여부가 있지만 추가 하락 여부도 있다. 그래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으로 가서 코로나주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주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돈이 몰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일 전에 코로나주를 들어가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코로나주를 수익 실현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때 사서 이때 매도하고 다시 또 재매수해서 오늘 이제 9만 한 2천원 3천원 라인에서 분할로 매도를 했고, 랩시노믹스 같은 경우 후발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주봉을 보셨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이평선을 재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3만원 정도를 고점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3만원 정도까지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젠텍, 그리고 엑스스파이어 이런 종목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이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슈팅이 나오고, 또 두산중공업도 그랬습니다. 두산중공업도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슈팅, 페이지 ETS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5일선 타고 가다가 슈팅.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어제 들어가서 어제 큰 돈으로 베팅하고 한 3.8% 정도 수익을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단키트가 단기 고점이어서 이익 실현을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행주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대한항공이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또 빠지고 있고, 그러면은 진단키트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상대적으로 오른 랩지노믹스와 수젠텍보다는 이제 오늘 덜 오른 엑스스파이로라든지 아니면 휴마시스에서 다시 또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휴마시스 이런 종목, 그리고 유유제약이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재택근무 관련주가 조금 후발주의 성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재택근무 관련주에서 보면니까 지금 ECS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월봉에서 좀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쌍봉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중요하고, 알서포트가 이렇게 이평선 돌파했기 때문에 대략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주에서는 YBM넷과 메가MD만 보시면 되는데, 이 YBM넷 같은 경우가 어제 16% 올랐는데 오늘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대략 11,000원 가까이도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메가MD, 이 메가MD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큰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눌림 이후에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한다면 지금 있는 종목들은 다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는 이 대형 포장 현재 대장입니다. 영풍재지, 한국패키지, 그리고 태림 포장 이런 종목은 다 눌림이 큰데 대형 포장은 이렇게 버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종목은 여기서 버틴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 자리에서 다른 코로나주가 갈 때 같이 못 간다.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다 팔아먹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형 포장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로 판단했을 때 이 베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건설입니다. 건설과 이제 보험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오늘 눌림목 매수가 유효한 자리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보시면 3일 정도 빠지고 지금 양봉 시가 자리고, 한 번 정도 빠지면서 21선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11선 지지 자리, 그리고 금호건설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11선 자리, 이렇게 오늘 눌림목 매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이 센 흐름이고, 현대해상도 마찬가지로 센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에서 놀아야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져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고, 중소형주에서는 일성건설, 한전산업, 듀오백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갭이 발생한 시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은 지지 자리가 될 수 있고, 빠질 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고, 한전산업은 미리 반등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이제 조금 요 종목은 이제 패스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원전이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이 3일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 3%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한전산업은 쌍봉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듀오백 이런 종목도 지금 들어오고 눌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이 정책 관련주가 오늘 좀 크게 하락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려시멘트를 계속 매집하고 있고, 하츠는 매집하고 있고, 벽산까지 한국가구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구나 이런 NX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벽산이나 아니면은 하츠 아니면 고려시멘트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더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